사람은 늙어 죽도록 배워야 한다. 인생은 끝이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어서 구박 안 받고 노후에 무시받기 싫다면 꼭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기대어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나이 들수록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분도 계실 테고, 오래 살면 뭐 하나 빨리 가야지 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노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배워가야 하는지, 인생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친구 없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더 재밌게 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이 들어 재밌게 사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노년에 친구 없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3가지 방법.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친구가 많으신가요?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제 주변 지인 중엔 친구가 많아서 난 늘 행복해라고 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친구도 좋지만 친구의 자녀들 중에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며 큰 소리로 자랑처럼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것들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친구가 많은 사람을 보면 달리 보이기도 하고 인간성이 좋은가 보다, 능력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없으면 왠지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못나서 친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쉬는 날에는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내가 힘들고 귀찮아도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친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 생일이면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쑥스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으면 내 인생에서 나는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친구는 영원할 거라 생각하며 자존심도 버리고 그에게 날 맞춰가며 친구 관계를 유지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와 멀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이 생기면서 친구들도 바빠져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릴 적 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불편합니다. 어릴 때는 친구와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고 가까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삶과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만남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사나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이전처럼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관계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결국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고 가족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어떤 분들은 허무하다고 하십니다. 친구는 경조사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서로 이해하고 챙겨주는 것보다는 비교하고 내가 잘 되면 안 그런 척 시기하고 인생 삐끗하고 몸 아프면 환자 취급합니다. 실패는 나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고 성공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친구일 뿐 내가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워지니까 20년 지기 친구도 도와주질 않더군요. 친구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줄수록 가까이 다가갈수록 받는 상처는 더 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 두고 마음 비우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일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혼자 고요하게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습니다. 내가 안정적일 때는 좋은 친구가 많고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가식적인 친구만 남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고 싶어도 그동안의 추억과 정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런 고민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친구가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거리가 정말 많고 즐겁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소진되는 에너지가 혼자 있으면 채워짐을 느낍니다. 억지로 엮어온 인연들을 자연스레 놓아주고 나니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혼자가 더 좋을 뿐입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점점 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친구가 없으면 큰일이 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친구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처는 가까운 곳에 있는 믿는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자식 자랑, 돈 자랑, 남편 자랑 등 자기 자랑 아니면 남 뒷담화 정도에 불과해서 얼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일부 친구들은 경조사를 위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물론 나이 들수록 친구는 다 필요 없다. 이는 친구들 다 외면하고 혼자 지내는 것만이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방법 첫 번째는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수천 수백억을 가진 부자들이 반드시 지키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한 운동, 지식의 축적을 위한 독서, 돈에 대한 투자. 이 중에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건강이 나쁘신 분들이라면 더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3명 중 1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노인의 근력 운동은 근육을 부풀리는 것보다는 생활 근력을 유지한다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들에게 권장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인들에게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 운동은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에 해당하며 근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걷는 것보다는 다양한 동작을 추가하여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으로 걷기, 뒤꿈치로 걷기, 발끝으로 걷기, 10걸음마다 일어나기, 팔이나 다리를 높이 들기 등 다양한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동작을 변화시키면 근력 운동 효과는 물론이고 평형 감각도 향상되어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으로 산책을 추천합니다. 산책을 할 때는 산책길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걷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반려견과 이야기하며 걷기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걷기 운동에 더 흥미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동작 변화로 인해 걷기 운동이 더욱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걷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므로 노인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10분씩 걷기,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기,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걷기 등의 방법으로 걷기 운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따라 운동의 강도와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절대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40에 등단한 소설가 고 박완서님은 나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사람 나이는 옛날 사람과 똑같이 쳐서는 안 되고 살아온 횟수의 0.7을 곱하는 것이 자신의 나이다. 이른바 요즘 나이 계산법입니다. 이 말은 현재 나이의 0.7을 곱한 값이 실제 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법적으로 40세인 분의 실제 나이는 28세, 60세인 분의 실제 나이는 42세, 80세인 분의 실제 나이는 56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0.7을 곱해야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실제적인 체감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나이 계산법으로 나이를 세면 현재의 젊음을 반영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 없듯이 거꾸로 가는 시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와 노력으로 생체 시계를 더디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걷기 운동을 매일 해보세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더불어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영양가 있는 식단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면은 신체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노인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늙고 병들고 아프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의미 없는 사람들과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내 자신에게 맞는 건강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방법 두 번째는 노년의 시간을 설계하라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는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시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인이 되니 주변에서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듣게 되는 것도 서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인이 좋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마음도 젊고 건강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며 인생을 즐기면 노년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초 수급자인 어르신은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간단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참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하면서 부족함 없이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유치원 교사였지요.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유치원이 있어요. 할머니 또한 최초의 사립 유치원 교사로 명예와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화려하게 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된 지금 남은 건 허망함 뿐입니다라며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서 젊은 날 유치원 교사의 경험을 살려 유치원에서 동화 읽어주기 봉사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얘기해 주듯이 그렇게만 해주시면 된다는 유치원 원장의 말에 할머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동네 작은 유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활동이라 몸에 무리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나이에 웬 행운인가란 생각은 들었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실수는 안 할까 하는 생각으로 겁도 났습니다. 며칠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아이들을 좋아하잖아. 할머니는 결국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온종일 동화책 읽기 연습을 했습니다.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얼굴 표정도 지어보고 상황에 맞는 몸짓도 해보고 입을 크게 벌려 짐승 흉내도 내봅니다. 거울을 보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금도끼 은도끼 동화책을 열심히 읽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유치원에 가는 동안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떨렸어요 하고 웃으시는데 저도 같이 마음이 행복해지더군요. 할머니의 50년 만의 도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어른들과는 사뭇 다르게 거리감 없이 다가오는 아이들. 웃으며 제잘되는 아이들을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며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모두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긴 얘기에는 깔깔대며 웃어주고 무서운 얘기에는
무서운 몸짓과 표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셨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느낀 그 행복감은 만약 할머니께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영영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시간의 개념을 되돌리는 순간 노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길어진 노년은 포기가 아닌 기회의 시간입니다. 노년은 도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떤 것이든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신 동네 문화센터에는 다양한 배울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정에 참 많은 배울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사시느라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배워보세요.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친구는 줄어들고 몸은 노화가 시작되며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들에 밀려 스스로 삶에서 적당히 포기를 하면서 행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롯이 나에게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이제야 온 것입니다. 노년에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깨달음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노년은 깨달음과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년은 인생의 제2막이라는 것이죠. 핸드폰 배우기, 사물놀이, 노래 배우기, 악기 다루기, 바느질, 뜨개질 등 내게 맞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이런 활동을 통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즐긴다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 친구들과의 의미 없는 수다보다 나 자신을 위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 어울리는 것에 피로감이 높다면 혼자 조용히 즐길 수 있는 그림 그리기, 식물 키우기, 독서 모임 같은 활동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화가 안나 모지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모지스 할머니로 불리며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입니다. 1860년에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 가정부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면서 1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5명은 사망하고 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관절염으로 인해 자수를 놓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후 안나 모지스는 바늘을 놓고 붓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이미 70세였습니다. 한 번도 그림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감성으로 농촌의 아름다운 일상을 정감 있게 표현해 미국의 국민 화가가 되었습니다. 안나 모지스는 무려 101살까지 화가로서의 열정을 불태웠으며 약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존 케네디 대통령은 그녀를 미국인 중에서 가장 사랑받은 인물로 칭하였습니다. 미국의 화가 안나 모지스는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가 조화를 이룬 기회의 시간입니다. 노인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나이 먹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이 준 경험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쌓기 위해 또 변화된 세상과 어우러지기 위해 노력하고 탐험하고 도전 정신을 가질 때만 이 기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눈도 뻐근하고 허리도 불편하고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육체의 노화가 포기를 쉽게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방법 3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기입니다.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께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쓸모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은 일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느라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을 해내느라 참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찾아서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를 잘하시는 분, 남보다 음식 솜씨가 좋으신 분, 바느질을 잘하시는 분, 화초를 잘 가꾸시는 분, 다림질을 잘하시는 분, 글씨를 잘 쓰시는 분, 핸드폰을 잘하시는 분, 찾아보면 끝도 없습니다. 또한 헬스를 좋아한다면 건강을 챙기고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능숙한 능력이 있죠. 이렇게 자신의 장점을 찾다 보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활짝 웃는 얼굴로 거울을 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난 건강해. 난 행복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라고 다짐해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면 그 좋은 기분은 하루 종일 유지가 됩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난 슬퍼, 난 힘들어, 난 괴로워라고 3번만 외치면 금방 슬픈 기분이 드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침 일찍 투덜대거나 하소연하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끊으세요. 좋은 사람과의 통화는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들과 통화는 에너지를 빼앗기고 기분이 나빠지고 얻는 게 없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나 자신을 가꿔보세요. 열정이 쇠퇴하면 영혼에 주름이 생기고 삶이 쇠퇴하면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열정에 주름이 생기면 매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고 사는 것도 지겹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여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채워보세요.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반면 어른들은 하루 평균 1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웃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의식적으로라도 많이 웃어보세요. 지금처럼 시니어 연구소 영상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고 웃음을 찾아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유머와 웃음을 전하는 코미디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웃어보세요.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장점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홀로 되는 것이 세상 이치이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는 더욱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와 장점에 대해 자랑스러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노년의 시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해지는 3번째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탄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은 나를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생각 중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나이에 내가 배울 게 뭐가 있어. 배워도 쓸 일도 별로 없는 걸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분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정말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물론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인드 등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은 노력 없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통해 제가 느꼈던 감동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왜 다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든 방면에서 무지할 때는 무지하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움을 갈구하지요. 하지만 너무 급하지 않게 나에게 걸맞게 천천히 꾸준히 배움을 익혀야 내가 체하지 않습니다. 초조함을 내려놓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배움의 속도는 어떠하신가요? 인생에 대한 시야를 넓히면 깨달음이 찾아오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면 내 남은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봉사해라. 일을 놓지 말아라. 공부해라. 단순함 속에 인생의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일들이지요. 시니어 대부분은 일상적인 시간과 긴 노후를 주체하지 못하고 오늘 할 일이 없다. 오늘 갈 곳이 없다. 있을 만한 곳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움입니다. 오늘 갈 곳이 있고 오늘 볼 일이 있는 것이 이것이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노년기에 해야 할 일은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일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배우는 것 또는 배움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할 노년이라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젊을 때 배웠던 문명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아이들의 문명이라고 담쌓을 일이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 유튜브 정도는 배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우면 삶이 편하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젊은이는 예약해 편히 사는데 나이 들었다고 예약 못해 불편하게 살면 될까요? 못한다고 미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도전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데 많은 시간 투자하고 연습하는데 시간 투자하면 아주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배운 뒤에는 반드시 익숙할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80이 넘은 어느 한 할아버지는 눈이 나빠 넘어지기 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서 위험하게 은행에 다니는 일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조카 때문에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스마트폰 뱅킹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더듬더듬 배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배우고 나니 너무 쉽고 편하다십니다. 왜 진짜 배우지 못했을까 하며 웃으셨습니다. 나이가 있어 금방 배운 것을 잊는 것은 당연하니까 메모를 해두고 잊으면 다시 그 순서대로 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조카에게 날마다 100원씩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선수가 되어 잘하시고 공과금 납부까지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십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조카에게 핸드폰으로 용돈을 보내주십니다. 이건 진짜 나이 든 사람이 해야 할 것이다. 너무 좋다 하시며 행복해 하십니다. 나이 들었다고 이 세대와 다르다고 새로운 문명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새로 나온 것들은 더 편하고 쉽게 살도록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더욱 배워서 이용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나이 탓할 필요도 없고 나이 생각해서 못 배울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도전입니다. 배움으로 극복하는 노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젊고 지금이 가장 배우기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배움으로 인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늘 시니어 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